카오이는 머리가 둔하고 불쌍한 녀석인데 머리가 사무실 와이파이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특수학교로 보내졌어. 하지만 거유를 가진 뱀파이어 악당이 그의 피를 맛본 후 그의 다른 액체도 빨고 싶어 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지. 이 이야기는 카오이가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가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학교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올라가는 길에 그는 에리카라는 엄청난 미인을 만나는데 그녀는 자신을 학생회 부회장이라고 소개하며 그를 학교에 환영해. 그는 악수를 하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즉시 PTSD를 느끼고 슈카사라는 다른 학생이 나타날 때까지 물러서라고 말해. 그녀는 그에게 카오이를 데리고 다니라고 부탁한 후 그의 엄청난 소시지에 대한 깊은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달려가. 잠시 후 슈카사는 그를 기숙사 건물로 데려가고 그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기 전에 여자 구역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애도해. 바로 그때 그는 꼬맹이 여자애가 그에게 부딪혀 기절하기 전에 칩의 공격을 받아. 카나데는 즉시 그를 깨우려다가 하마터면 저승으로 보낼 뻔하지만 언니 하루나가 그녀를 붙잡고 슈카사가 시도해 보게 한다. 그러자 슈카사가 그를 부르고 그 덕분에 여자애들은 그를 알아보고 그 역시 깨어나서 그들이 어릴 적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카나데의 몸이 아직 성장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 채 그는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슈카사에게 몇 년 전에 이 도시에 살았었다고 설명하고 그 덕분에 그들이 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두워진 후 에리카는 오빠 요리를 만나 카오이가 자신에게 미친 이상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녀가 쉽게 누드에 빠져들어든다고 놀릴 뿐이다. 그때 카나데와 하루나는 친구들과 함께 티파티를 시작하고 카오이는 슈카사의 방에 요를 깔고 자신의 짐이 배달될 때까지 머물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을 테이블을 잡고 여자애들은 티파티에서 난 소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합류한다. 그러자 카나데는 학교 지도를 건네주며 입학식 전에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후 그는 사진 촬영을 시작하고 정원 사진을 막 찍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꼬마 미녀 시로를 계속 피하려 한다. 그가 토끼 잡는 걸 도와주자 그녀의 옷에 대해 물어봐요. 그래서 그녀는 예배당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에 대해 얘기해주죠. 그러자 시즈코라는 매력적인 수녀가 나타나 그녀를 보러 왔다가 그와도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녀의 성스러운 빵에 수작을 걸려 하자 그녀는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시로는 지도에서 다음 건물을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요. 잠시 후 그들은 연출과 학생의 건물에 도착하고 그는 사진을 찍으려 하지만 세이치로라는 선배가 나타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시로의 오빠인 그는 그녀를 보내고 카오이를 신문하려다 하지만 요리가 신입을 확인하러 나오고 세이치로에게 꼰대 짓은 그만하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카오이를 데리고 건물 내부를 구경시켜주고 위원회 사무실을 보여주는데 예상치 못한 에리카가 깜짝 놀라 요리를 데리고 나가 왜 카오이를 데려왔는지 물어봐요. 그가 그저 그녀를 놀리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녀는 뛰쳐나가고 그는 카오이에게 그녀가 사실 그에게 감정이 있다고 말해요. 나중에 그는 남자 목욕탕을 발견하고 씻으려고 하지만 에리카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안에 있는 걸 보고 뺨을 맞고 뇌가 잠들어 버려요. 한편 슈카사는 세이치로가 요리에게 다른 사람이 공영에 빠지지 않도록 목욕탕 표지판을 고치라고 말하는 걸 엿들어요. 잠시 후 카오이가 에리카에게 뺨을 맞은 고통과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카나데가 하루나와 함께 나타나 염치 없는 변태를 식별한 죄로 스티커를 붙여 벌을 준다. 슈카사가 욕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자 에리카는 다시 카오이를 찾으려 하지만 카오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과할 계획이라는 것을 엿듣고 다른 뺨은 봐주기로 한다. 잠시 후 카오이는 드디어 짐을 챙겨 슈카사와 함께 자기 방으로 향하지만 에리카가 지나가면서 다음날 수업이 끝나면 특정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고 한다. 다음날 오후 나무로 가는 길에 카오이는 잠시 예배당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요리가 순진한 병아리의 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다. 몇 시간 후 에리카는 화가 나서 카오이가 도착하기 전에 안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남긴 쪽지를 발견한다. 다음날 카오이는 슈카사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회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요리가 조각 같은 턱선으로
캠퍼스의 모든 악당들을 최면에 빠뜨리는 것을 지켜본다. 그러자 에리카가 나서서 모든 염치 없는 추종자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지만 칼기와 있었던 욕실 사건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연설을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그 후 카오이는 반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고 모두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남자들은 모두 에리카의 가슴에 대한 묘사를 묻기 시작한다. 다음 순간 키리아라는 얄미운 애가 무심하게 들어와서 선생님께 인사도 없이 바로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러고 칼기는 키리아 뒤에 앉게 되는데 인사를 하려고 해도 키리아는 칼기의 하찮은 존재를 무시하죠. 그래서 칼기는 그냥 앉아서 키리아 범의 눈부신 얼굴만 계속 쳐다봐요. 나중에 칼기는 에리카한테 사과하기로 마음먹지만 에리카가 항상 다른 여자애들이랑 바쁘고 학생회관이 잠겨있는 걸 보고 그냥 쉬기로 하고 꽃을 가꾸는 하루나를 발견해요. 하루나가 참으라고 하자 칼기는 에리카를 발견하고 막으려 하지만 결국 키리아와 부딪히고 대신 키리아의 책 정리하는 걸 도와주게 돼요. 칼기는 환심을 사려고 상자 하나도 들어주고 나중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카나데가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졸업생들의 물건을 호구들한테 파는 걸 하루나랑 같이 구경해요. 하루나는 카나데가 멍청한 학생들을 등쳐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소란 때문에 시즈코가 오게 돼요. 시즈코가 기숙사에서 경매를 했다고 혼내주기도 전에 카나데가 사과하고 셋은 시즈코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요. 나중에 카오이는 드디어 방 정리를 끝내고 발코니에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갔다가 카나데한테 머리를 맞을 뻔해요. 하루나도 따라 들어가서 둘이 함께 차를 준비해 그를 맞이하고 카나데는 그에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달라고 한다. 알고 보니 그녀는 신입생 안내 책자를 만들기 위해 그를 속여 사진을 찍게 한 것이었지만 조작에 익숙한 그는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다음날 아침 시로는 토끼에게 먹이를 주려다 토끼가 파놓은 탈출구를 발견한다. 한편 카오이와 하루나는 모의고사 성적 게시판에 도착하고 하루나는 에리카의 이름이 메뉴에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가 얼마나 쉽게 반에서 1등을 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러다 그는 그녀가 수학에서 2등을 한 것에 대해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하루나는 키리아가 항상 그녀를 이겨 1등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 후 수업 시간에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아내려 애쓰다가 시로의 토끼를 발견한다. 나중에 그가 그녀에게 토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감정이 북받치고 사이치로는 눈물을 보자마자 거의 목이 부러질 뻔하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빨리 설명하고 카오이는 토끼를 찾으러 달려간다. 시로와 사이치로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카오이는 키리아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함께 찾아보자고 하지만 그녀는 관심을 끌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하며 계속 책을 읽는다. 잠시 후 그와 에리카는 토끼를 찾아내지만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쏜 공이 토끼의 머리에 맞습니다. 에리카는 즉시 능력을 써서 속도를 내지만 카오이가 마지막 순간에 뛰어들어 토끼를 구합니다. 에리카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그의 손길에 또다시 놀라 뒷걸음질치고 유리가 나타나 그의 부상을 돕습니다. 그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기억한 카오이는 시로가 다른 사람들과 나타나 그녀의 토끼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기 전에 물러섭니다. 몇 시간 후 에리카는 그가 카페테리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녀의 가슴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 또한 개막식에서 너무 심했다고 인정하며 마침내 제대로 악수를 나눕니다. 한편 의회 건물에서 사이치로는 유리가 훔쳐온 혈액 샘플의 실험 결과를 넘겨주고 그는 마침내 그의 피가 에리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냅니다. 다음날 수업에 가는 길에 여자애들은 에리카에게 다과회에 초대하고 그녀는 수락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염치 없는 변태라고 폭로한 남자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녀의 남성 팬들을 자극합니다. 그때 유리가 그들 둘을 붙잡고 그들이 함께 걷는 것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가 당황스러운 말을 하기 전에 둘 다 빠져나갑니다. 점심시간에 슈카사는 카오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똑같은 메뉴만 고르는 걸 보고 불균형적인 식습관을 가진 녀석에게 균형 잡힌 식단이 뭔지 알려주려고 자기 음식을 좀 나눠준다. 그러다 키리가 하바네로 가루를 음식에 듬뿍 뿌리는 걸 보고 매운맛에 입에서 불이 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너무나 쉽게 후루룩 다 먹어치우는 모습에 모두 충격과 공포를 느낀다. 나중에 에리카와 시로가 카오이의 집에 찻집에 놀러가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카나데는 주말에 다 또 같이 나가자고 제안한다. 며칠 후 주말 모임에 다들 나타나고 카오이는 심한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나타나자 카나데가 도와주려 하지만 오히려 더 엉망이 된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아이 쇼핑을 하고 저녁 무렵 해변에 도착해 경치를 즐긴다. 에리카는 이때를 틈타 카오이에게 학교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는 친구들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하지만 에리카는 요리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음 주 초 요리는 탈의실에서 카오이를 발견하고 가볍게 대화를 시도하지만 카오이는 그를 무시하고 나가려고 한다. 그러자 요리는 나중에 학생 회실로 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말한다. 수업이 끝나고 요리가 부탁한 대로 카오이가 나타나자 시로는 차를 내오고 곧 시로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다.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고. 요리는 카오이를 앉혀놓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처음엔 순조롭다가 자기 손을 찔러야 하는 카드를 뽑게 된다. 카오이가 칼을 가지러 일어나자 카오이는 그저 평소처럼 장난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자기 손을 찌르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다. 칼을 빼내고 상처를 치유한 후 요리는 카오이에게 송곳니를 보여주고 카오이는 끔찍한 백일몽을 겪는다. 요리는 너무 심했나 싶어 그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그때 에리카가 나타나 자신도 뱀파이어라고 밝히고 요리는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의외의 자리를 제안한다. 카오이는 선택권이 있는지 묻고 요리는 제안을 거절하면 예배당의 소녀처럼 기억을 지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찌된 영문인지 멍청한 패배자는 트란실바니아 가족을 만난 것을 잊기로 결심하고 요리는 에리카에게 처리하라고 한다. 그는 배짱 없는 약골들을 상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에리카는 카오이를 강가로 데려가 마음을 바꾸려 하지만 카오이가 거부하자 기억을 지우기 위해 머리를 잡는다. 그러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에게 정말 학원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루나와 카나데는 그의 방에서 또 다른 다과회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요리는 카오이가 정말로 겁먹고 포기할지 보려고 세이치로와 시로와 함께 예배당에서 기다립니다. 그들과 함께한 경험만이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되새긴 후 그는 에리카에게 사과하고 기억 상실증을 얻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다시 의회의 사무실로 데려가고 그는 요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입니다.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카오이는 에리카를 만나고 에리카는 그를 뱀파이어 속성 코스를 위해 의회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요리는 뱀파이어 다이어리에 나오는 남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수세기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대지가 체드처럼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뱀파이어가 되는 다른 모든 특혜를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에리카가 그에게 제프리 앱스타인 명단에 있는 변태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녀도 그와 같은 나이라고 말한 후 요리는 그들과 세이치로의 가족이 수세기 동안 어떻게 놀라운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리카와의 관계에 대한 축복을 받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서로의 음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리카는 그를 벽에 쳐박고 그날 밤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카오이의 마음을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잠시 후 요리는 카오이를 교실로 데려가 학생들에게 그에게 체육대회 계획을 맡기기로 했다고 알립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일 이상한 애가 어떻게 체육대회를 계획하냐며 활동적인 게 뭔지도 모를 텐데 라고 묻기 시작하자 요리는 그에게 학생들을 설득할 기회를 줍니다. 자신이 체육대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잘 아는 카오이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전 학교에서 봤던 새로운 종목들을 추가해서 더 재미있게 만들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후 그는 학생의 사무실에서 일에 파묻히고 에리카가 도우려고 하지만 요리는 그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신생아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밤에 시카사와 여자애들은 그의 방에서 기절한 그를 발견하고 깨우자 그는 최근의 변화들을 설명하며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카나데는 그가 억지로 자전거를 타려다 땅에 엎어졌던 때를 상기시키며 지치지 않도록 천천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시카사도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해준 후 그는 하루나와 함께 설거지를 하러 가고 하루나는 그에게 몇 년 전 새 학교로 떠날 때 썼던 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날 에리카는 오래된 체육대회 프로그램 더미 뒤에 있는 글을 발견하고 그는 영감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모두 읽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리는 참고 자료를 창고에서 더 찾아보자고 제안하고 그걸 찾으러 달려가고 에리카도 그를 도와주려고 따라가요. 에리카가 상자 중 하나를 가지려고 올라가는 순간 요리는 그녀의 가슴을 힐끔 보지만 그녀는 깜짝 놀라서 그의 것이기를 밟고 말아요. 그녀의 가슴도 그의 가슴에 눌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지고 둘 다 오래된 축제 사진을 발견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것들을 살펴봐요. 며칠 동안 카오기는 완벽한 축제를 계획하는 데 몰두하고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볼거리를 설치해요. 어느 날 여자애들은 그가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나데는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만 그녀의 처리 능력이 5메가바이트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하루나와 이야기하고 하루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차를 따라줘요. 나중에 시로는 그가 반 친구들에게 예전 학교에서 근처 사업체들이 상품을 걸고 축제를 후원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지만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는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시로가 도와주러 나타나서 그들은 오후 내내 소규모 사업주들과 이야기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요. 하지만 카오기는 그들이 모두 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해요. 벤치에서 쉬던 중 그가 그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가문의 명성과 세이치로가 그녀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강요하는 엄격한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것 때문에 섬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자 그는 미래에 단체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곳 어디든 그녀에게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나중에 에리카는 학생회의를 마치고 카오기를 도우려고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먼저 와서 그녀는 시로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본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척한 후 그들은 함께 장식을 마무리한다. 한편 세이치로와 요리는 카오기와 에리카를 주시하며 그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며칠 후 카오기는 세상에서 가장 느끼한 연설로 축제를 시작하고 캠퍼스는 바닐라 빵을 들고 뛰어다니는 여학생들을 보려고 흥분한 학생들과 지역 구경꾼들로 가득 찬다. 첫 번째 공식 경주 후 키리아가 이비를 하자 카오기는 그녀를 격려하려 하지만 그녀는 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가버린다. 그는 계속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수학 공부에만 노력을 쏟는 이상한 선택에 대해 여학생들이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바로 그때 카나데가 다음 경기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자 그는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하루나가 선수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카나데는 그에게 해설을 맡아 편파적이지 않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에리카의 우유 공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경주에서 우승한 후 그녀는 그에게 곧장 달려가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그를 응급실로 보낼 뻔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다른 행사와 대회들을 진행하고 그러다 하루나의 케이크가 그물에 엉킵니다. 잠시 후 점심 식사를 준비하자 그녀는 그날 아침에 요리한 미슐랭 스타 뷔페를 꺼내고 모두 그녀의 요리에 푹 빠집니다. 시로도 그녀가 만든 요리를 내놓은 후 그들은 카오기가 행사 목록에 추가한 물풍선 던지기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카나데에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루나는 그가 자신의 행사에 참여하는 대신 해설자 텐트에 머물러야 하므로 괜찮을지 묻지만 그는 그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키리아가 왜 그렇게 남들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냐고 묻죠. 에리카는 즉시 그의 느끼한 행동을 변호하려다 하지만 키리아는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고 가버립니다. 그러자 에리카는 키리아에게 수업도 거의 빠지고 BL 소설이나 읽는데 친구가 있기는 하냐고 묻습니다. 몇 분 후 키리아는 앉을 자리를 찾아 고양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카오기가 나타나 왜 그렇게 메인 행사에서 떨어져 있느냐고 묻습니다. 키리아는 더 이상 참가할 대회가 없다며 자신이 아싸로 지내기로 한 결정에 불만이라도 있냐고 묻지만 카오기는 금세 느끼한 답변이 바닥나 텐트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뛰어가기 전에 카오기는 키리아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게 노느라 키리아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아차릴 틈도 없으니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해 보라고 말합니다. 물풍선 던지기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카오기는 우승자에게 줄 선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카오기는 카나데와 함께 하루나에게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사줄 돈이 없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줬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만들라고 시키고 그와 두 명은 스폰서들에게 가서 나중에 쓸 추가 선물을 구걸하러 달려가요. 그들이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하고 어떤 선물을 줄지 의논하는 동안 시로는 풍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이치로가 나서서 그녀를 보호해줘요. 반면에 카나데는 셔츠가 흠뻑 젖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이 자기 가슴을 쳐다보는 걸 보고 당황해서 공격하죠. 대회가 끝나기 직전에 하루나가 넘어지면서 다리에 멍이 들고 카오리와 2인 삼각 경주를 할 수 없게 돼요. 모두가 대타를 찾기 시작하자 그는 키리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가 부탁하죠. 그녀가 거절하기도 전에 하루나가 일어나 그녀를 설득하러 가고 그녀는 수락하고 하루나가 그녀의 머리를 닦게 해줘요. 잠시 후 경주가 시작되지만 에리카가 빠르게 선두를 차지하고 카오리와 키리아는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어느 시점에서 그는 그녀에게 뚱뚱한 바다코끼리처럼 뛰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은근히 묻고 그녀는 그가 촌스러운 연기를 그만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탈의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고양이 의상으로 갈아입고 관객 모두가 그녀에게 푹 빠지게 돼. 불행히도 에리카는 균형을 잃게 만드는 의상을 입게 되고 카오이는 키리아를 붙잡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 그 직후 축제가 끝나고 유리가 나타나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열쇠를 건네주며 꼬맹이 활동에 관심 있는지 물어봐. 그러자 에리카가 그를 밀어내며 그건 그냥 의회 건물 열쇠일 뿐이고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 바로 그때 기획팀의 다른 학생들이 나타나 그에게 뒤풀이를 상기시켜주고 시작하기 위해 그를 데려가. 며칠 후 카오이는 하루나가 지역봉사에 달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발견하고 의호에 사람들과 함께 지원할 건지 물어봐. 유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그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돕겠다고 동의하고 그녀가 왜 내기에서 져서 포스터를 전부 맡게 됐는지 물어봐. 그는 나중에 식사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그들은 함께 떠나고 카네다는 그들이 결국 쿵떡쿵떡 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스토킹해. 그날 밤 카오이는 침대에 누워 하루네에게 부모님의 이사 결정을 알렸던 날을 떠올린다. 그가 잠수 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는 건 없을 거라고 말하며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걸 떠올리며 그는 그때 그녀가 보낸 편지들을 꺼내 읽는다. 발코니에서 지켜보던 카네다는 그가 그녀에게 집착한다고 확신하게 된다. 바로 그때 카오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는 그가 못 본 줄 알고 바로 숨지만 그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하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넘겨준다.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질문을 피하려고 도망친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카네다는 하루나가 그들을 보기 직전에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며 그에게 사과하고 하루나는 떠나려고 한다. 카네다는 그녀를 발견하고 합류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거짓말한다. 카네다는 계속 하루나를 카오이 옆에 앉히고 편하게 있으라고 말한 뒤 다른 테이블을 찾으러 가버린다. 나중에 카오이 방에서 다 같이 찻자리를 갔는데 카네다는 하루나가 카오이에게 차를 따라주자마자 미래의 남편은 얼마나 행운일까 함하며 수다를 떤다. 치카사도 차를 마시려 하자 카네다는 말을 한다고 공격하고 카오이와 하루나는 그녀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낀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카오이는 하루나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요리가 모두를 불러 모으는 것을 보고 하루나는 그들과 함께 봉사활동 달을 맞아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 에리카와 다른 여자애들이 조니신과 함께 일하는 메이드처럼 옷을 입고 나타나자 카오이는 요리가 왜 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깨닫는다. 하루나가 마침내 나타나자 카네다는 카오이에게 그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말하고 그를 앞으로 데려간 다음 세이치로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카네다가 계속 둘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하루나는 왜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냐고 묻는다.
카네다는 하루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하루나는 화를 내며 카네다가 늘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엄마처럼 구는 게 싫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러워진 카네다는 다른 말을 하려 하지만 하루나는 폭발하며 이 모든 게 사고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탓이라고 말하며 뛰쳐나갑니다. 나중에 카오이는 카네다와 점심을 먹으면서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루나도 그와 함께 밥을 먹으러 왔다가 카네다를 발견하고 마음을 바꿔요. 그러자 카네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모든 것은 하루나의 사고 이후에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카오이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엄마가 하루나를 돌보라고 맡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책합니다. 당시 하루나는 매우 허약하고 연약했거든요. 다음 날 그는 하루나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식당에 가기 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묻습니다. 거기서 그는 카네다가 단지 그녀를 걱정해서 그런 것이니 화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하루나는 카네다를 용서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좋은 언니가 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제쳐두는 것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카네다가 사실 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저 그들을 이어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고로 인한 죄책감이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오해를 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 그는 나중에 학교 안나무 밑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어두워진 후 그는 카네다를 나무로 데려가고 하루나는 어렸을 때 카네다가 아프지 않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반면 자신은 항상 아팠기 때문에 그녀를 미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또한 사고는 자신이 나아지기 시작한 후 거리를 두었던 것에 대한 신의 벌이었을 거라고 말하지만 카네다는 그녀를 맞고 자신도 그때 그녀를 미워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루나가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동안 자신은 대부분 혼자였기 때문에 질투를 느꼈지만 사고 이후 깊이 후회했습니다. 서로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마침내 포옹으로 화해하고 카오이는 카네다에게 사고 후 하루나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며 보낸 편지를 건네줍니다. 그것은 카네다로 하여금 그들이 한때 그 자리에서 카오이가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은 모두 함께 멋진 경험을 많이 하는 데 집중하기로 동의합니다. 며칠 후 자신감 넘치는 오타쿠가 용기를 내어 에리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만 그녀는 잔인하게 거절하며 하급 베타와 데이트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률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불멸의 뱀파이어라는 것이 인간처럼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카오이와 마주치고 카오이는 청소를 잠시 멈추고 그녀에게 장난을 칩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의회방에서 일하는 게 지겨워져 요리에게 왜 갑자기 수영장 이벤트를 생각해내서 자기가 그걸 계획해야 하냐고 묻는다. 요리는 그의 게으름을 무시하고 계속 별자리 운세와 궁합 테스트에 대해 읽고 시로는 그녀가 토끼와 결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운세를 보려고 한다. 그러자 요리는 카오이에게 에리카와 궁합을 보고 싶냐고 묻지만 그는 그 생각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 요리는 다시 그를 무시하고 에리카의 기본 정보를 읽으며 테스트를 시작하지만 카오이는 그게 사실 그녀의 생일이라는 것을 듣고 즉시 선물 아이디어를 묻기 시작한다. 요리가 불멸자라서 생일을 실제로 축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동네 가게에 가서 여분의 청소용소를 가져올 수 있는지 묻고 카오이는 신나서 그걸 가지러 달려간다. 몇 분 후 요리는 세이치로를 데리고 청소를 돕게 하지만 그는 더러운 것에 질색한다. 그래서 요리는 시작하고 그의 여성 팬들을 기쁘게 하는 반면 세이치로는 계속 무관심하게 행동하다가 시로가 그의 뇌를 녹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간청한다. 몇 시간 후 카오이는 사무실로 돌아와 요리의 수영장 이벤트에 대한 모든 계획을 에리카와 함께 돕는다. 그때 배달원이 이름을 부르자 그는 밖으로 나가 츠카색의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으로 돌아가 에리카에게 생일 선물로 건네지만 에리카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해냈냐고 묻는다. 그는 꽃집 아줌마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지만 츠카사가 딱 맞춰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을 짓는 그녀를 보며
그는 뱀파이어는 꽃을 싫어하냐고 묻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그가 너무 배려심이 깊다고 고마워한다. 그날 밤 그녀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꽃을 꽂아두고 남은 짐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야 하지만 갑자기 피를 마셔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에 휩싸인다. 수영장 이벤트 날 시로는 옷을 갈아입으려 하지만 하루나와 에리카의 가슴 패드 때문에 자신이 몰랐던 수준의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자 카나데는 몇 년 안에 자신도 엄청난 가슴을 갖게 될 거라고 맹세하지만 그녀의 매끈한 가슴 표면은 시로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몇 분 후 수영장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시즈코는 수학 선생님과 함께 해설자로 한맘에 합류하고 남자들은 그녀의 신성한 케이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 한편 에리카는 카오이에게 질문을 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슴에 정신이 팔려 에리카가 알아차리기 전에 화제를 돌리는데 성공한다. 카나데가 하루나와 함께 차를 가져다 준 후 유도부 남자애들이 수영장 안에서 여자애들의 모자를 뺏는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알린다. 쿠리타 차례가 되자 그녀는 쉽게 그들을 피하고 그 기술은 모두를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만든다. 그러자 그들은 시로우를 둘러싸고 그 원인으로 세이치로가 기절하지만 그녀는 무방비한 귀여움의 힘으로 남자애들을 쫓아낸다. 카나데가 막 우승자를 발표하려던 찰나 유리는 마이크를 잡고 남자애들에게 시즈코와 수학 선생님을 수영장에 던져도 좋다는 허락을 내린다. 몇 시간 더 어울린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카오이와 에리카는 남아 수영장을 청소한다.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경주를 제안하고 그녀는 수락한 후 순식간에 그를 압도한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그들은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워지고 키스할 뻔한다. 하지만 에리카는 또다시 충동을 느끼고 그에게서 벗어나죠. 그가 그녀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오히려 악화시켜서 그녀는 그를 밀치고 도망쳐요. 잠시 후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고 그녀의 몸이 그의 피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깨닫죠. 그날 밤 한 소녀가 예배당에서 나와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지붕 위에 뱀파이어를 발견하고 거의 기절할 뻔해요. 다음날 수업에서 에리카는 모두가 이미 뱀파이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그날의 화제가 되죠. 수업 후 그들은 모두 요리와 함께 의회 사무실에 모여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요리는 몇 분 동안 농담을 하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야간 순찰을 제안하죠. 나가는 길에 에리카는 몇몇 학생들이 뱀파이어에 대한 증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슬퍼하자 요리는 그녀에게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이것이 그녀의 현실임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잠시 후 그들은 기숙사에 도착하고 하루나가 카나데가 순찰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자 요리도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요리는 마늘 목걸이로 그녀의 콧구멍을 지지고 시즈코가 나타나 왜 불량배처럼 구냐고 물을 때까지 계속 놀립니다. 요리는 순찰 계획에 대해 말하지만 시즈코는 해가 지고 나서는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생각은 하지 말라며 뱀파이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카나데와 하루나가 안으로 돌아간 후 요리는 계속 시즈코를 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찰을 위해 흩어지라는 신호를 보내 시즈코가 잡지 못하게 합니다. 몇 분 후 카오이는 에리카와 함께 학원 일부를 순찰하기 시작하지만 에리카는 자신의 진실에 대해 모두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 같은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카오이는 모두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비밀 몇 개쯤은 괜찮다고 말하고 에리카는 카오이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카오이의 피가 다시 에리카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요리와 만나고 치로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뱀파이어가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에리카는 그녀를 막기 위해 뛰어내려 그녀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키리아는 정체를 밝힌 후 에리카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뛰어내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한 후 다시 사라집니다. 에리카는 즉시 그녀를 쫓아가고 남자애들은 걸어서 따라잡으려 하죠. 몇 초 후 하루나는 창밖을 내다보려다가 에리카가 고속으로 추격하는 걸 발견해요. 어쩐 일인지 하루나는 혼자서 보러 가기로 결심하죠. 한편 에리카는 뱀파이어 훈련을 빼먹은 걸 후회하기 시작하고 남은 힘을 다 써서 가까워지지만
키리아는 피하고 다시 도망쳐요. 그러고는 하늘에서 그녀를 잡으려고 달려들지만 키리아는 에리카 바로 앞에서 사라지다시피 하죠. 바로 그때 하루나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에리카가 하루나 바로 앞에 하늘에서 떨어지고 뱀파이어 눈을 본 하루나는 에리카가 사고 당일 자신을 구해줬던 사람이란 걸 기억해내요. 충격으로 하루나는 정신을 잃고 바로 그때 카오이가 요리를 따라잡고 요리는 벌써 하루나의 기억을 다시 지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며칠 뒤 의회 건물에서 그는 그녀에게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상기시키며 예전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카오이가 하루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려 하자 그녀는 사고 전에 하루나와 함께 보낸 시간과 그 후 1년치의 기억을 지워야 했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옛 기억이 돌아왔으니 1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억을 지워야 할 거라고 설명하지만 카오이는 그녀를 막으며 친구가 그녀를 잊게 만드는 게 정말 그렇게 쉽냐고 묻습니다. 그는 하루나가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는데 쉽게 동의할 거라고 계속 말하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마법의 기억 상실을 시전하려는 순간 하루나가 깨어나 그녀에게 그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문을 강행하고 카오이는 실망감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하루나가 깨어나 그 해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고 에리카는 그에게 친구들을 더 이상 속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에리카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선한 혈액팩을 뜯고 카오이와 외출하는데 카오이는 그날 밤 이후로 키리아를 봤는지 묻는다. 에리카가 못 봤다고 하자 하루나에 대해 묻고 카오이는 하루나가 기억을 되찾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업을 빼먹고 있다고 설명한다. 카오이는 또한 카나데도 알게 되어도 괜찮겠냐고 묻고 에리카는 그게 더 나을 거라고 대답한다. 그때 카나데가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 카오이는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카나데는 에리카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하루나를 사고에서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에리카는 카나데에게 뱀파이어에 대해 괜찮냐고 묻고 카나데는 카오이의 방에서 계속 티파티를 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때 그들은 키리아를 발견하고 카나데는 인사를 하려 하지만 키리아는 그들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는 세이치로와 요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키리아가 그들마저 무시하자 세이치로는 요리에게 키리아가 종속자인 것 같냐고 묻고 요리는 키리아의 주인이 누구인지 꽤 짐작이 간다고 대답한다. 나중에 에리카는 키리아의 주인과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하지만 요리는 특히 에리카에게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에리카는 같은 주인을 둔 종속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리카가 요리에게 따지려던 찰나 카오이가 회의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어색한 기운을 감지한다. 에리카가 괜찮다고 하자 요리는 두 사람에게 문화재 기획을 맡기고 참고하기 쉽도록 지난 문화재 자료들을 넘겨준다. 나중에 카오이의 방에서 다과회를 하던 중 그들은 모두에게 도움을 받아 축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하지만 수다를 떠는 와중에 카오이는 에리카의 지친 표정을 알아채고 그녀를 감싸려 하고 츠카사는 그 둘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다과회가 끝난 후 츠카사는 카오이에게 에리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 감싸지 말라고 한다. 다음날 저녁 사이치로는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키리아를 발견하고 그녀가 찾고 있는 스승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다. 한편 에리카와 카오이는 간식을 사러 가고 이전처럼 지역 상점들에게 문화재를 알리고 후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해변에 들러 음료를 마시며 카오이는 며칠 전부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의존이 무엇인지 묻기로 결심한다. 최근에 좀 예민했다고 인정한 후 그녀는 그에게 종속자는 기본적으로 뱀파이어의 피를 마시고 뱀파이어가 되는 모든 특혜를 누리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그들이 뱀파이어의 모든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이치로가 요리와 에리카의 가족 저택에 도착하여 키리아를 안으로 데려가 카이아를 만나게 합니다. 카이아는 난쟁이 뱀파이어인데 알고 보니 에리카의 엄마이자 키리아의 주인입니다. 키리아가 잔인한 따귀로 맞이하자 카이아는 수십 년 동안 해온 술래잡기가 재미있었냐고 묻지만
키리아는 다시는 안 한다고 말하며 뛰쳐나가려 합니다. 그러자 카이아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가 언제든지 부셔버릴 수 있는 섹시한 혈액은행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에리카는 카오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졸업 전에 종속자를 찾거나 어렸을 때처럼 가족 저택에 갇히는 조건으로 카이아와 거래를 했다고 말합니다. 카오이는 즉시 자원하지만 에리카는 거절하며 인간처럼 살고 싶고 그를 혈액은행으로 만드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가 그친 후 그는 그녀를 기숙사로 데려다주고 지금은 축제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후 카나데에게 줄 간식을 사러 달려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갈증이 다시 시작되고 냉장고에 있는 모든 혈액 폐액을 마시며 억누르려 하지만 오히려 심해져 카오이의 피만이 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름방학 전 마지막 주가 되자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 신청서를 에리카에게 제출하기 위해 학생회관 밖에 줄을 섭니다. 그러자 싫어오는 더위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며 저녁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하지만 카오이는 땀 흘리는 반 친구들 때문에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마침내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유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는지 계속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카오이는 그가 바람 피우는 것에 중독된 것인지 아니면 복근을 자랑할 기회를 엿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는 질문을 피하고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자고 제안하지만 에리카는 혼자 즐기라고 말하고 카오이와 함께 계획을 계속 세우기 위해 떠납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카오이는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인간처럼 느껴지게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뒤풀이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행운을 빌어준 다음 기숙사 건물에 도착해서 그녀의 어머니의 사형말을 발견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집에 돌아와 케아를 만나고 케아는 카오이를 아직 그녀의 종속자로 만들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해 카오이와의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에리카는 동료 아티스트를 감싸려고 혈액팩으로도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케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과의 거래를 상기시킨다. 다음날 유리와 카나데는 축제 계획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즐길 계획을 알려준다. 카나데는 해변 파티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불꽃놀이 소식에 모두 들뜨지만 시로와 세이치로는 불꽃놀이 시간쯤에 신사에서 의식춤을 춰야 한다고 말한다. 하루나가 불꽃놀이를 같은 신사에서 보면서 둘 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한 후 모두 날짜에 동의하고 에리카는 밤새도록 혈액 패매팩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착각한다. 주말에 드디어 해변에 도착하자 여자애들은 재빨리 캐기를 괴롭히려고 가슴 패드를 드러내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지만 캐기는 그늘막 설치에 너무 집중한다. 유리도 다시 한번 탄탄한 복근을 자랑한 후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재미있는 활동들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배구 게임을 하는데 에리카는 가슴 패드를 사용하여 승리를 훔친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앉을 자리를 찾아 혈액팩 없이 떠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카오이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만 그녀는 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괜찮은 척한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을 얘기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는 그녀를 일으켜 신사로 향하려 하지만 그의 손길이 그녀의 갈망을 증폭시키자 그녀는 혼자 먼저 가기로 한다. 그때 유리가 카오이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려고 내려오지만 그는 유리가 예전에 혈액팩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어서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그는 아직 인간의 피가 필요하며 몇 시간 안에 그녀가 미쳐 날뛸 수도 있으니 계속 주시하라고 말한다. 신사로 올라가는 길에 그는 그녀를 확인하려 하지만 그녀는 걱정할 것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고통을 숨기기 위해 그보다 앞서 걷는다. 시로우와 합류하여 옷을 갈아입은 후 그들은 불꽃놀이를 볼 자리를 찾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린 동안 카오이는 계속해서 에리카를 주시한다. 유리는 결국 그녀가 그를 너무 피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모두를 밀착시켜 카오이가 그녀를 안게 만든다. 다음 순간 그녀는 도망치고 카오이는 기꺼이 그녀의 혈액은행이 되기 위해 그녀를 쫓아간다. 결국 그는 그녀가 땅바닥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뿌리치려 하고 그는 그녀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며 얼굴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날 그녀는 세상이 다시 좋아진 듯한 기분으로 깨어나고 가오이의 혈액을 한 번에 절반이나 마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날 아침 다른 학생들은 축제 준비를 시작하고 가오이는 모든 것을 주시하려 노력하는 동안 에리카는 학생회실로 가서 유리에 자신이 데이비드 고긴스보다 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가오이가 도우러 들어오고 그녀는 그의 물건을 잡으려고 달려들지만 갑자기 강한 충동에 휩싸여 쓰러집니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고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가짜 미소 뒤에 숨기고 가오이에게 축제 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시로우가 유리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사이치로우는 그녀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유리 또한 에리카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지지합니다. 점심시간에 슈카사는 가오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보이는지 알아차리고 그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카나데가 갑자기 공격하고 하루나 또한 그와 에리카가 불꽃놀이 때 왜 사라졌는지 묻기 위해 합류합니다. 그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생각해낸 후 더 나은 경치를 보기 위해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지어내려 하고 카나데의 낮은 IQ 두뇌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그들은 모두 그가 축제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날 늦은 오후 에리카는 방으로 돌아와 감각을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많은 혈액팩을 마셔도 카오이에 대한 갈증을 억누를 수 없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그를 피하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아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밤 갈망이 너무 강해져 그의 피와 매그넘 소시지를 동시에 참을 수 없이 갈망하게 된다. 바로 그때 키리에가 케아의 사형마와 함께 나타나 카오이의 피를 맛본 이상 이제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에리카는 여전히 카오이를 종속자로 만들기를 거부하자 키리에는 케아가 그녀에게 졸업할 때까지 종속자를 찾을 시간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녀를 저택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에리카는 케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대신 다른 삶의 방식을 찾겠다고 말하자 키리에는 카오이가 이미 자신을 바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묻는다. 키리에에게 그녀는 케아의 쓸모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한 후 에리카는 케아가 그녀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자신을 다시 찾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 위해 무작위로 그녀의 기억을 지운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카오이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려조차 하지 않자 키리에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며 망가진 자존감을 추스르기 위해 떠난다. 다음날 아침 카오이는 쿵 소리에 깨서 몰래 다가가려다 실패하고 사다리에 매달린 카나데를 발견한다. 잠시 후 그녀와 하루나가 안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축제 계획 진행 상황을 묻고 카오이는 에리카를 찾으러 의회 사무실로 향한다. 그러자 요리는 에리카를 가게에 보냈다고 하고 카오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 카오이는 새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보려고 에리카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카오이는 그들에게 설명한 후 제안서를 탁자 위에 두고 나가고 에리카는 숨어 있다가 마침내 나와서 그들에게 고마워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제안서를 보려고 하지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몸이 굳어버린다. 요리는 다가와 카오이가 결국 늙어서 저승사자에게 굴복할 것이고 그녀는 그의 피를 마시지 않기로 한 결정과 상관없이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다. 그녀는 여전히 충동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시로우는 그녀의 의존 대상이 되겠다고 자청하며 더 이상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사이치로우는 그녀를 막으려사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맞서고 그는 대신 요리에게 분풀이를 하려 한다. 요리가 그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후 에리카는 시로우를 안아주며 쿠리아처럼 되지 않도록 절대 그녀를 의존 대상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날 밤 카오이는 에리카에 대해 혼잣말을 하고 에리카는 그의 문 앞에서 쓰러져 문을 거의 뜯어낼 뻔한다. 같은 날 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 저택으로 돌아가고 카오이는 그녀가 어렸을 때 뇌에 손상을 입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날 아침 카오이는 청혼 때 썼던 미니 낙하산을 발견하고 곧장 사무실로 가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사이치로와 요리는 그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시로우는 갑자기 무너지며 그녀 때문에 에리카가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요리는 카오이를 예배당으로 데려가 그녀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괜찮다고 말한 후 왜 떠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요리는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한 후 그녀를 정말로 되찾고 싶다면 해결책을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카오이는 그 후 일주일 동안 일에 몰두하려고 하지만 계속 그녀를 생각하고 캠퍼스 전체에서 그녀의 이름을 듣는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그는 하루나를 에리카로 착각하고 카나데도 나타나 왜 최근에 에리카 주변에 없었는지 묻는다. 그러고 나서 녀석들은 다시 갱단을 불러 모으기 위해 티파티를 열기로 하고 에리카를 데려오지 않으면 녀석의 알을 에피타이저로 쓰겠다고 협박하죠. 그날 밤 그는 에리카 없이 나타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려 하지만 녀석들은 그를 막고 에리카가 아카데미의 모두를 위해 한 일이 있는데 그냥 떠날 리 없다고 말하죠. 츠카사가 남자답게 행동하고 한심하게 굴지 말라고 하자 그는 그들의 언어 폭력에 감사하며 에리카를 찾아 뛰쳐나가죠. 나가는 길에 그는 요리와 치로를 만나고 그들은 그를 케아와 대화하기 위해 가족 저택으로 데려가죠. 그녀는 그를 보고 기뻐하며 그가 에리카의 종속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묻죠. 하지만 카오이는 그녀를 데려가고 싶을 뿐이고 그녀가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만 종속자가 되겠다고 말하죠. 그가 우정의 힘에 대한 진부한 연설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그를 날려버리고 수색이나 된 뱀파이어가 그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다는 이유로 그를 목 졸라 죽이려 하죠. 바로 그때 에리카가 나타나자 케아는 그를 그녀에게 던져주고 그를 종속자로 만들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죠. 그러자 케아는 그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지만 에리카는 물러서지 않고 싸울 기세로 덤벼듭니다. 에리카는 카오이에게 케아와 싸울 테니 떠나라고 하지만 그는 영원한 절친에 대한 느끼한 연설을 늘어놓으며 그녀가 자신과 함께 돌아가야만 떠나겠다고 합니다. 요리가 여동생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알기에 케아는 물러서고 그 둘은 아카데미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츠카사와 여자애들은 그녀를 신나게 맞이합니다. 며칠 후 그들은 드디어 축제를 시작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주말 내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즐깁니다. 에리카는 결국 카오이를 불멸의 혈액은행으로 만들까요? 아니면 케아와 맞서 싸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까요? 이번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후 알림 설정을 켜서 더 많은 요약 영상을 시청하세요.